박스들 안녕. 얼마 전에 아즈만가 대항해 했었죠. 근데 거기서 아즈만가 대항해 작가가 왕년에 동인지라는 흑역사가 존재하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인 요츠바랑의 동인지, 그 벽에 낀 플래시 게임으로 유명한 장면으로 동인지를 그렸던 작가가 지금은 어가초 코믹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주제 선정해보려고 짱구 굴리다가 생각나서 오늘은 작가가 동인지로 떠먹여졌던 사례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애니메이션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십시오. 동인지, 용어만 보면 캐릭터들을 이용해 이랏 하는 세수시키는 망가들이 생각나 대형 강호의 도리를 외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어 자체는 대충 2차 창작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으랴 하는 장르가 아니라 건강한 이타치, 복싱하는 에드워드 뉴게이트, 참백도 내구도가 브레이브라늄급이라 부서지지 않는 이카쿠의 기등한, 서서 살고 엎드려 죽는 쿠보 같은 새로운 컨셉을 보여주는 개그물이나 전체 이용가 작품도 동인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건 2차 창작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뒷이야기를 작가가 직접 먹여주는 사례는 찾아보면 많으니 오늘은 그런 만화에 대해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만화는 달천과 신의 궤도 장르로 유명한 타네무라 작가입니다. 타네무라 작가, 앞서 말했듯 우리에게는 달천과 장르로 유명한 작가로 이 두 작품 말고도 이 이후에 신사동맹 크로스와 31, 30일 아이드림이라는 만화도 연재했고 일러스트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제일 최근에 했던 건 네모네모 노래 불렀던 최애나님 앨범 커버 이미지를 타네무라 작가가 그려줬다는 건데, 아무튼 이 작가의 특징은 그 90에서 00년대 순정 만화 그림체 기준으로 하면 진짜 탑급으로 이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죠. 그런 작가의 그림 덕에 달천이나 잔느도 캐릭터들이 이쁜 모습을 보여줘서 투니버스에서 방영할 때 그 당시 이거 보던 9N년생들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알고 뭉치면 모르는 애니메이션, 전문용어로 나 이런 거 안 봐 애니메이션의 원조격이었죠. 아무튼 그런 애니메이션이라 당시 인기는 장난 아니었고, 지금도 달빛 천사나 잔느 굿즈들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진짜 시면은 만화입니다. 달빛 천사와 신의 궤도 잔느는 애니메이션화를 할 때 연령대를 낮춰서 여형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충격적인 전개가 나온다고 해도 끼케야 잔느는 악마에게 잠식된 가족의 무관심 플러스 가족 같던 파트너의 배신, 이 정도고, 달천은 짝사랑 중인 오빠가 알고 보니 세상을 이미 떠나서 정신이 망가졌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말부 가면 내리는 비가 무거워서 떨궜던 고개를 들고 모두 행복합니다 하고 끝나서 그 시절 눈물 콧물 다 나오게 만들었던 하는 렛츠 싱어송 명장면도 만들었지만, 원작은 애니와 비교하면 장난 아니게 매웁니다. 달천은 매니저 언니가 소속사 사장이랑 불륜관계에 배기영업까지 뛰는 어두운 캐릭터고, 루나는 이미 H가 죽은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던 정신병 캐릭터, 그리고 잔느는 잔느의 힘 이꼴 순결과 관련되어서 예리를 잔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클로드는 잔느에게 강제로 세수시키는 묘사가 나오고 그걸 신바트가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막장 드라마성 이야기를 그리지만 그러면서도 전개는 매끄럽고 그림은 이쁘니까 보게 되는 게 타네무라 작가의 순정 만화입니다. 그리고 완결을 내고 이 작가는 직접 동인지를 만들어서 후일담을 풀었습니다. 그나마 루나와 타토는 딱 우리가 알만한 만화 끝나고 연재하는 외전작 느낌이라 타토와 루나가 뭐하고 사는지부터 이즈미 멜로니, 그리고 H가 알고 보니 계속 환생해서 덕을 쌓고 있던 천사장 진이라는 서사인데, 진서 예리 이야기, 핀과 엑세스 이야기, 그리고 멜로니 이즈미 이야기가 나오는 러브 이즈 멜로니는 전부 이앗 세수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대충 조나단이 이즈미 얼굴 보면서 어머 얘 이즈미 너 어제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푸크푸크 할만한 동심 와르르 멘션을 넘어 와르르 쾅쾅 멘션 시킬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나단의 동심도 와르르 멘션 시킬 만한 타네무라 작가의 동인지 후일담. 헌데 이런 동심 파괴 끝판왕 작가는 따따베 작가인데요. 따끈따끈 베이커리, 통칭 따따베는 아직도 시대를 못하는 개그만화 보보보보다는 덜하지만 한 병맛했던 미친 만화 중 하나였습니다. 대충 깡 시골 출신 태양이가 손이 따뜻하게 태어나서 빵의 발효가 빠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게트나 베이글 마냥 한 나라를 대표하는 빵인 태빵을 만들기 위해 제빵하는 만화로 시작하지만 이런 거 다 페이크고 실상은 요리 배틀 만화에 빵 먹고 리액션 야무지게 해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거기에 리액션도 종류별로 해자스러운 게 단순하게 몸으로 때우기, 개성한 표정이나 드래곤빵 먹고 이소룡 아뵤 하는 거 보여주는 체급으로 웃기는 리액션부터 과거 회상하면서 야무지게 개소리 떠드는 모습, 진짜로 빵 먹고 죽어버려서 둘이 먹다 둘이 죽어버린 상황을 만든 미친 만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 비주얼과 컨셉이 미친 수준이라 진짜 그냥 순수 체급 자체가 웃겼던 만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션 중에 강기의 친구 키트가 헤이 강기 하면서 등장한 게 그렇게 재밌었네요. 아무튼 그 시절 도파민 탑급인 만화 중 하나였지만 리액션 자체가 초반부터 강한 걸로 우다닥 때리니까 점점 가면서 강한 게 안 나와 팍 식는 느낌이 있던 만화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죽다 살아나는 걸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다 결국 최후반부 뇌절을 치면서 전설의 용두 3위를 넘는 용두 캐터피 꼬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한때 짤로 유명했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달실방을 원규에게 먹여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태양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게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별의별 막장 서사를 보여주다 주라니는 빡빡이가 되고, 결말이라고 알려진 이야기 전에 나온 최종 보스전인 쌍피에르 사장과의 대립은 빵에 잠식된 사장님이 휴빵이 되어 결국 빵으로 받아라 이지랄 하면서 공격하다 빵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과장 하나 없이 진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원래 따따베 작가는 제빵 만화 말고 의료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런 와중 오화불량 단편으로 기획했던 따따베를 연재했고 이게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빵타지와 본점 입사 정도 이야기가 갑자기 초차원 리액션 제빵 배틀물이 되면서 순수하게 그냥 자기 작품 던졌다 인데, 여기서 따따베는 편집자도 문제였습니다. 따따베가 연재한 소학관이라는 회사가 원래부터 괴담이 많아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하는 환상게임 작가는 편집자 개입이 심해서 만화가 그만두려고 했다고 하고, 금색의 가슈 작가는 편집자가 원고를 잃어버려서 소송전까지 갔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자기가 연재처를 직접 차려서 후속작 연재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회사라 따따베 작가 1화도 장난 아닌 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포고는 기본인 사람이었다고 하고, 주란이 빡빡이 아이디어는 편집자 아이디어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천재 미소년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편집자와 이름이 똑같다는 말이 있어서 메리수까지 낭낭하게 챙겼다는데, 무튼 이런 식으로 히로인 취급이 끝까지 망가지는 만화가 따따베였습니다. 근데 히로인 이미지 박살에 세기를 박은 게 2018년 뜬금없이 나온 동인지였죠. 원래 따따베가 하도 결말을 박아버려서 팬이 만든 2차 창작 동인지 내용이 더 좋다, 이게 진엔딩이다 이러는 경우도 있었지만, 몸바람이 불었나 그 주란이를 주인공으로 작가가 직접 동인지를 그렸습니다. 달천 작가도 세수하는 거 낭낭하게 넣어주었지만 어디까지나 후일담 느낌인데, 이건 순수하게 그 순화하면 그 캐릭터만 소비하는 느낌의 만화입니다. 그나마 제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 평행우주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허나 이게 후일담도 아니고 순수하게 기본 캐릭터성 망치는 행위잖아요. 아무리 평행우주 설정을 넣는다고 해도 기본 틀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만화 히로인으로 기억하는 주란이라는 캐릭터니까. 근데 따따베 관련 소학관 이야기랑 후반부에 보여준 막장성 때문에 팬들은 이미 다 떠나서 그런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려려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2025년에 실사화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동심 와르르 멘션 시킬만한 동인지 관련 이야기가 있는 작가. 아무튼 이 작가는 10여 년 만에 흑화해서 히로인 동인지를 직접 그린 만화가 있는데, 연재 종료되자마자 갑자기 동인지를 만든 만화도 있습니다. 그건 땀과 비누라는 만화인데요. 땀과 비누, 제목만 보면 목욕물임? 이럴 수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남직원과 여직원의 오피스 로맨스물입니다. 대충 줄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 낮은 성격 플러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체질이라 받은 놀림으로 전형적인 자존감 낮은 안경녀 스타일인 아사코는 현재 자기가 애정하는 제품이자 화장품 목욕용품 업계에서 인기를 달리고 있는 릴리아 드롭이라는 회사의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땀 때문에 짬날 때마다 데오드란트 같은 땀 관련 제품으로 땀 관리를 해주는 와중 우연히 회사 여름 신제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주이자 개발부 에이스인 코타로가 찾아와서 냄새 맡고 싶다고 합니다. 와 씨, 이건 뭔 초식이냐, 처음 본 사람한테 관심 있으면 번호나 인스타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대뜸 그쪽 맘에 들어서 그런데 맞짱 뜰래요? 하는 급으로 얼탱이 없는 말을 하지만, 남주는 냄새를 잘 맡는 개발부의 에이스로 이번 겨울 신작을 위해 골머리를 앓다가 여주의 냄새로 인스피레이션이 와서 이런 얼탱이 없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주도 자기가 좋아하는 비누 개발 플러스 끈질긴 남주의 부탁으로 어케어케 큰카큰카를 허락했고, 그러다 인연이 쌓이고 공통 관심사 비누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자연스럽게 로맨스 무드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이 땀과 비누인데, 재밌습니다. 이 작가 특징이 로맨스 컨셉을 어이없으면서도 신박하게 잡아서 지금 연재하는 거 여장남자 로맨스예요. 아무튼 땀과 비누도 신박하게 시작하지만 공통 관심사로 친해지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은 게 뭔 일 터질 것 같으면 잘 넘어가고 트러블이 날 것 같아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답답하지 않게 보여줘서 킬링타임 로맨스물을 찾는 사람들은 네이버 시리즈 같은 데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헌데 이게 청년 만화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통의 로맨스보다는 수위가 있는 작품입니다. 대충 보통이면 입술 박치기 공룡 한 쌍이 파키파키 하면서 무드 잡다가 아침 참새 짹짹짹짹 사는 느낌인데, 이건 청년 만화 계열이라 세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강호의 도리들 마냥 이얏 이얏 하는 수준은 아니라 대충 이얏 이나 이
이 정도 수위인데 갑자기 완결을 때리고 작가가 곧바로 에로 동인지를 그립니다. 아니 뭐 참고 있었나봐요. 연재 종료 때리고 거의 곧바로 동인지 그려서 후일담? 비하인드? 뭐 이런 걸 풀었는데 제목이 골 때려요. 아이를 만드는 책. 이런 식으로 세수하는 방법까지 야무지게 써준 작가. 헌데 이렇게 동인지로 후일담이나 근황을 전한 작가는 있었지만 이 동인지 때문에 은퇴를 한 작가도 있는데 그건 마술 선배입니다. 마술 선배, 마술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옴니버스로 다룬 만화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캐릭터가 이쁘고 이 캐릭터를 이용한 서비스 씬을 야물딱지게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줄거리 디폴트 값이 허당 선배가 훗훗 하면서 오늘의 마술은 뭘까이요? 하면서 맛을 보여주면 결과는 100% 누군가 옷 찢어지거나 넘어지면서 럭키 스케베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무튼 그런 만화라 이런 류로 킬링타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인기가 있었던 만화고 캐릭터 자체는 지금 봐도 진짜 이쁘게 잘 뽑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만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완결 이후 터지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작가가 이후에 버튜버도 하고 팬박스라는 사이트에서 후원을 받고 커미션을 그려주는 것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술 선배의 여주를 엔티아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차피 팬박스라는 것 자체가 픽시브 산화, 대충 음지였으니까.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런 그림이 있다고 퍼졌고 이 장르를 싫어하는데 내가 애정했던 캐릭터한테까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대로 키벨을 뜨면서 트러블이 났고요. 근데 그런 와중 작가의 동료가 넌 만화가로서 틀렸다 라고 말을 해버렸고 그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박스부터 시작해 버튜버까지 그동안의 행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만화계를 떠났죠. 오늘은 이렇게 작가가 직접 말아준 동인지에 대해 리뷰를 해봤는데요. 동인지라는 건 2차 창작으로 들어가지만 작가가 직접 말아주는 거라 완전한 2차 창작도 아니라서 뭐라 부르지 하다가 대충 이렇게 부를게요. 점오 오늘은 여기까지.